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하늘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포항 21도로 포근하겠는데요. 내일은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주말까지 가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양태빈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도 큰 추위 없이 포근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쌀쌀해도 한낮에는 기온이 21도까지 오르면서 활동하기 편하겠는데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하늘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울진과 영덕의 건조특보도 해제됐고 바다의 물결도 잔잔할 것으로 보여서 오늘 날씨가 평온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주말 내내 비가 오겠는데요. 가을비치고는 조금 많은 양이 예상됩니다. 게다가 파도는 높게 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구름이 다소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포항 10도, 경주 5도로 시작했고 낮 기온 포항 21도, 경주 20도가 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하늘에 구름 조금 있겠습니다.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고요. 낮 기온 19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동해 전해상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파도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비는 주말 내내 오다가 다음 주부터 다시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기온은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근 수상 레저 인구가 늘어나면서 레저 기구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들뜬 마음에 안전을 등한시하다 보니 사고는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오전 10시 경주 읍천항 앞바다에서 카약을 타던 44살 허모 씨 등 2명이 돌풍의 영향으로 표류하다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구조 당시 2명 모두 건강에는 이상이 없었으며 카약을 타고 바다 낚시를 즐기다 갑자기 세게 부는 바람으로 떠밀려가 119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9월 26일에는 포항 호미곶 9만 1리 앞바다에서 37살 하모 씨가 타던 카약에 갑자기 물이 차면서 전복 직전에 구조됐습니다. 또 지난 6월 24일에도 울진 후포항 앞바다에서 카약을 즐기던 41살 김모 씨가 너울성 파도에 전복됐다가 구조됐습니다. 모터보트와 카약 등 수상 레저 인구가 늘어나면서 수상 레저 기구 관련 해상 조난 사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포항해양경비안전소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 말까지 발생한 수상 레저 사고는 2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건에 비해 2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사고 원인은 모터나 프로펠러 등의 기관 정비 불량이 가장 많았으며 운항 부주의와 연료 고갈, 스크류 이물질 감김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경은 수상 레저 사고 예방을 위해 출항 전 장비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갖추고 출항 전에는 연료유 확인 및 각종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 후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무리한 활동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상 레저 사고는 여름철뿐만 아니라 가을에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개인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만큼 안전에도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전국 시군구 가운데 경북 지역의 안전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안전처가 발표한 올해 지역 안전등급표를 보면 경북은 감염병 분야에서 4등급을 받아 방역 대책의 미흡함을 드러냈습니다. 또 화재, 교통, 안전사고, 자살 분야에서 3등급을 받아 6개 분야에서 1등급을 받은 대구 달성군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울릉군은 화재, 교통사고, 범죄 등 지역 안전지수 5개 분야에서 1등급을 받아 전국에서 안전이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군이 다음 주 해경과 합동으로 수상함과 유도탄 고속함 등 함정 10여 척과 P3 해상 초계기 등을 투입하는 정례 독도 방어 훈련을 실시합니다. 해군 관계자는 독도 주변 해상에서 방어 훈련이 진행되며 기상 조건에 따라 훈련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도 방어 훈련은 지난 1986년부터 해군과 해경이 매년 봄과 가을 2차례 외부 세력의 불법적인 점령 시도를 저지하는 방식으로 실시해왔습니다. 영덕 원전 건설을 묻는 주민투표가 다가오면서 찬반 운동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찬반 단체들은 서로의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며 투표 참여와 불참을 호소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동안 관망하던 원전 찬성 단체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원전 반대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투표는 대표성도 권한도 없는 사이비 주민투표라며 투표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 단체에게는 공정한 투표가 될 수 있도록 투표 참여 인원수와 투표인 명부 등을 공개해 주민의 알 권리를 존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투표인 명부를 포함한 모든 원본 자료를 지체 없이 밀봉 보존하고 주민들에게 공개 검증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공개 검증을 받을 것을. 반면에 주민투표를 이끌고 있는 원전 반대 단체는 주민의 뜻을 묻는 게 어째서 불법이냐며 투표 강행을 선언했습니다. 이미 주민투표 결의안을 채택하고 투표 지지를 선언한 영덕군 의원들도 혈압 상승으로 단식을 중단한 이강석 의장의 뒤를 이어 찬반이 아닌 투표 참여운동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이 혼란을 끝낼 수 있는 건 국민 여러분들 뿐입니다. 참여하여 주십시오. 주민투표에 국민 여러분들이 어병운동하는 용기로 참여하여 주십시오. 환경운동연합도 대게 집산지인 강구항에서 해상 시위를 벌였습니다. 대게와 홍게 어장인 영덕 앞바다를 지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수원은 이웃한 경주와 울진에서 하루 100여 명씩 파견해 시가지 청소와 홍보전을 펼치다 원전 반대 단체와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영덕이 청소 거리 없어? 이런 거리 정리할 사람 없어? 소리 지르신다고 이기는 거 아닙니다. 영덕에는 찬반 단체뿐 아니라 원전 건설사들도 현수막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난무하는 현수막만큼이나 찬반 열기가 뜨겁습니다. 주민투표가 끝나더라도 적잖은 후유증이 우려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시와 포항특정경비지역 사령부는 어젯밤 청룡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지역 현안 해결과 상호 발전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주한미군 저유소터를 시민안보공원으로 조성하고 오천 사격장터를 해병대 테마공원으로 조성할 것 등을 제안했고 포특사는 도구해안 침식방지용 방제림 조성 등을 건의했습니다. 두 기관은 앞으로도 각종 현안과 공동 발전 방안을 논의키로 했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수협에 따르면 이달 어업용 면세 경유 가격은 200리터 한 드럼에 95,350원으로 지난달보다 1,400원 하락했고 휘발유는 107,050원으로 1,200원 떨어졌습니다. 수협은 국제유가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면세유 가격 하락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수학기인 요즘 농촌에서는 농기계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특히 농기계 교통사고는 치사율이 자동차보다 7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안전대책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됩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의성에서 농사를 짓는 75살 신영길 할아버지는 경운기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운기는 오래 했으니 급히 겁을 안 냈어요. 이제 경운기 봐도 겁날 것 같아요. 농기계 교통사고는 한 해 평균 400여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숨진 사람만 300명이 넘습니다. 치사율을 비교하면 농기계 교통사고가 자동차 교통사고보다 7배가량 높았습니다. 농기계는 대부분 안전벨트와 같은 기본적인 보호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아 사고가 날 경우 치사율이 매우 높습니다. 갑자기 좌회전이나 우회전으로 꺾을 때 사고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야광을 부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광등이라든지 좀 반사등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죠.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농작업 안전마을로 선정된 영주 백곡마을의 모든 농기계에는 사고 예방을 위한 반사판이 붙어 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농작업 전반에 대해 주민 참여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변화는 주민들 이 생각이 달라졌는 것 같아요. 많이 이제는 개선이 되고 이제 한 90%는 농촌 고령화와 더불어 농기계 사고 위험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안전대책 강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중국의 김치 수입 위생기준 개정이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이르면 연내에 우리 김치의 중국 수출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지난 2월 절임 채소류 위생기준 개정 고시안을 마련해 중국 내부 및 WTO 회원국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우리 김치 같은 비멸균 발효 제품에는 대장균군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김치업계는 중국의 수입 위생 기준이 발효되는 대로 즉시 김치를 수출할 수 있도록 수출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고춧값 하락을 막기 위해 정부 수매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농민들은 수매 물량을 확대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정부가 고춧값 하락을 막기 위해 지난달부터 7,000톤을 수매하기로 한 가운데 경북 지역의 경우 3,100톤이 배정됐지만 이는 농가 신청량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600g 한 근당 수매가는 6,300원으로 시중가의 1등품보다 높지만 물량이 너무 적어 일부 농가에서는 많은 물량을 배정받기 위해 생산량보다 과다하게 신청하는 사례도 있어 농가끼리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대구의 한 중학교 전교생의 건강을 매일매일 원격으로 관리해주는 사업이 시작됩니다. 헬스케어 실증단지가 대구에 조성되기 때문인데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학생들이 손목에 차고 있는 이 장비는 심장 박동 홍수나 칼로리, 걸음걸이 수 등 건강과 운동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른바 웨어러블 장비입니다. 학생들의 건강 정보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매일 대구 테크노파크 플랫폼으로 전송되고 정보 분석을 통해 학생들에게 비만이나 체력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대구시가 대구TP와 KT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정부로부터 따낸 헬스케어 실증단지 조성이 시작됐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상격중학교에서 이래 해가지고 상격중학교 상태를 이래 보고 우리 차츰이 이제 그 전국으로 활용하고요. 실제로는 이 세계에서 처음 하는 겁니다. 전체 사업비는 3년 동안 300억 원 정도로 학생들뿐 아니라 일반인 건강관리와 만성질환자 관리, 공군 조종사 전투력 관리 등 모두 6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사물을 제어하는 IoT, 즉 사물 인터넷을 구현하는 게 핵심입니다. 어떤 기술 개발을 통해서 향후에 IoT 기반의 어떤 산업들을 좀 이렇게 육성시키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초기 어떤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비나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한 산업적 파급 효과도 기대됩니다. 벤처나 중소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 기업들이 또 같은 장소에 모여서 협력을 하다 보면 시너지를 내게 되고 특히 경북교육청이 이전하면 그 자리에 헬스케어 사업단과 기업들이 함께 입주해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포항의료원에 내년에 음압격리병실이 설치돼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 환자 발생 시 효율적으로 치료할 수 있게 됩니다. 포항시 북구보건소는 내년 예산에 국비 12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음압격리병실 4개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음압병실은 병실 안의 기압을 낮춰 병실 내부의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시설로 바이러스 전파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산 킹크랩 수입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산 대게와 킹크랩의 주요 수입 경로인 동해세관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동해항으로 반입된 러시아산 킹크랩은 1,053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늘고 수입 금액은 2,593만 달러로 50% 증가했습니다. 세관은 올해 러시아산 킹크랩의 수요가 늘어 가격이 킬로그램당 2만 5천 원대까지 상승하면서 수입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 추석 발생한 화재로 큰 피해를 입었던 경주 중앙시장이 복구를 끝내고 정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경주시는 화재 피해를 입은 장옥 13동과 아케이트 시설 등에 대한 수리를 끝냈고 화재 피해 상인들을 위해 중앙시장 북편 아케이드에 별도 임시 점포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주 중앙시장에서는 지난 추석 당일날 화재가 발생해 점포 44곳과 아케이드 일부를 태워 수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올해 수능 응시생이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12일 치러지는 수능에 경북에서는 73개 시험장에서 25,848명이 응시할 예정으로 지난해보다 35명이 감소했고
대구 지역에서는 51개 시험장에서 33,377명이 시험을 볼 예정으로 지난해보다 588명이 줄었습니다. 응시생의 감소에 따라 시험실도 경북은 37개실이, 대구는 32개실이 줄었습니다. 한동대 로스쿨이 올해 2월과 7월 두 차례 실시한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 29명의 합격자를 냈습니다. 2002년 문을 연 한동대 로스쿨은 3년제 미국식 로스쿨 교육과정을 도입해 미국 변호사 출신 교수진이 100%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립 이후 현재까지 미국 7개 주에서 모두 294명의 변호사를 배출해 국제법 분야에서 명문 로스쿨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FC 서울이 FA컵 우승을 차지하며 내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티켓 한 장을 가져가면서 리그 2위 포항은 오는 8일 열리는 성남과의 홈경기에서 무승부만 거둬도 출전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K리그에 주어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티켓 3.5장 중 이미 선두 전북이 1장, 현재 리그 4위 팀인 서울이 1장을 차지하면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출전 커트라인이 리그 3위에서 리그 4위로까지 한 단계 내려왔습니다. 포항은 상위권 팀끼리 경쟁하는 스플릿 라운드 후 2연승을 달리는 등 최근 14경기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오는 8일 열리는 성남과의 홈경기에서 좋은 결과가 기대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달 한 달 동안 식재료 품질 기준 위반 전력이 있는 학교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식재료 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급식업체가 식재료를 납품하기 전에 불시에 방문해 식재료의 품질 기준 적합 여부를 비롯해 원산지 표시와 축산물 이력제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인증 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할 방침입니다. 포항시는 포항운하와 운하관 주변 공터를 꽃단지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올 가을 이 일대를 코스모스로 단장한 포항시는 2만 2천여 제곱미터의 유채꽃과 수레국화를 파종해 내년 4월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이 일대를 5구역으로 나눠 군인과 기업체, 임업단체 등과 함께 오늘 구역별로 파종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북 동부지사는 어제 포항시 북구 기북면 덕동마을과 1사1촌 협약을 맺고 가스 안전장치인 타이머콕을 설치하고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가스안전공사는 매년 상하반기에 덕동마을의 안전점검과 주민교육을 실시해 가스사고 없는 안전한 마을 만들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단수 안내입니다. 포항시 상수도 사업소는 노후관 교체 공사로 오늘 밤 11시부터 오는 6일 오전 6시까지 7시간 동안 포항시 장성파출소에서 동부초등학교 구간의 수돗물 공급을 중단한다며 필요한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네, 오늘도 큰 추위 없이 포근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쌀쌀해도 한낮에는 기온이 21도까지 오르면서 활동하기 편하겠는데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에 가장자리 들면서 하늘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울진과 영덕의 건조특보도 해제됐고 바다의 물결도 잔잔할 것으로 보여서 오늘 날씨가 평온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주말 내내 비가 오겠는데요. 가을비치고는 조금 많은 양이 예상됩니다. 게다가 파도는 높게 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구름이 다소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포항 10도, 경주 5도로 시작했고 낮 기온 포항 21도, 경주 20도가 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하늘에 구름 조금 있겠습니다.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고요. 낮 기온 19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동해 전해상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파도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비는 주말 내내 오다가 다음 주부터 다시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기온은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